자, 시작할게요. 면접장입니다. 아이고, 네, 오셔서 반가워요. 아이고, 오늘은 고생 많으셨죠? 아침은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아침 먹고 왔습니다. 아이고, 역시 젊은 사람들이라 부지런들 하시네. 자, 여기 인재개발로 와보니까 좋죠? 네, 예, 새소리도 울고, 공무원 되면 좋은 데서 많이 근무할 수 있으니까, 자, 조금만 좀, 예, 면접 잘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발표부터 들어야 되는데, 불법 촬영물? 아이고, 뭐 좀 저기 작성하시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네, 제시 자료가 풍부해가지고 음, 답지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이거 미리 뭐 이런 문제 나올 줄 예상하고 좀 공부 좀 해보셨습니까? 뭐 열심히 잘 적으셨네? 음, 좀, 요새 이슈가 되는 거라서 좀 많이 알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발표는 아까 7분 내외라고 들으셨죠? 네, 네, 좋습니다. 자, 발표 내용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습니까? 네. 네, 준비되시는 대로 그러면 발표 들어볼게요. 예, 시작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서 불법 촬영물 문제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발생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촬영 신고 건수는 2015년 2,400건에서 2020년 6,799건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유포가 45.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불법 촬영 그 자체 37.5%, 마지막으로는 유포 협박이 11.9%로 이와 같은 피해 유형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촬영물의 유형으로는 사진이 49%, 동영상이 4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에는 피해 사례도 나와 있는데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촬영물이 돌아다닌다는 생각에 고통을 느끼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을 했었고, 그러나 2차 피해가 나 개인정보 유출이 두려워서 신고는 꺼려 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매우 극심한 고통을 주는 문제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규정으로는 현재 불법 촬영죄와 불법 촬영물 반포 등의 죄가 규정이 되어 있고 두 가지 죄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어,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문제점은 현재 첫 번째는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뭐 강화가 한 차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2차 유포 등의 2차 피해까지 고려를 한다면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또 재유포가 촬영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인데 그에 대한 형량도 약해서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인데요. 일단 삭제 요청 및 영상 수집 모두 피해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 현황입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찰이나 뭐 관계 부처를 여러 번거롭게 다 방문하고 또 진술을 여러 번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그 관련해서 지원센터가 있지만 모든 구제 과정이 끝난 다음에 지원센터를 아는 등 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 삭제 대응도 어려운데 사람이 직접 검색으로 하기 때문에 그 속도도 매우 느리며 인력도 자체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물 재유포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지금 현황으로는 그 불법 촬영물을 완전한 삭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 촬영 그 자체 말고도 유포, 방관, 시청 등 모두가 가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범죄자라는 인식은 아직 한간에 부족한 상태라서입니다. 그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촬영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불법 촬영물 유포자 및 사이트 운영자까지도 연대 책임을 강화하고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법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하게
수준으로 처벌과 연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시청자에게도 제재가 가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 대응을 개선하는 대응 현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적극 수사를 강화하며 또 앞서 현황 및 문제점에서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두려워서 신고를 꺼려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보장 신고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해외 위스퍼 콘택트 사례와 같은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신고 과정에서 익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용 익명 보장이 된 상담이나 진술 공간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해자 지원입니다.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도입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부처를 방문하며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번거롭기도 하지만 그 과정까지도 매우 큰 고통이 되기 때문에 신고부터 심리치료, 삭제 지원, 법률 지원 등에서 한 번의 신고로 모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형태의 서비스가 도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바라기 센터를 설립해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비슷한 서비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법률 지원 관련해서는 소송 과정에서도 비용 부담이 역시 큰 고통인데 소송비 저리로 대출하는 등 비용 부분에서도 관련 지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기 위해서 삭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AI 기술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이미 식별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제시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삭제한 이후에 문자로 유포가 되거나 재편집 등 가공이 된 상태로 유포되는 것까지는 적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가 가해져서 하루빨리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해자가 전 구제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야 관련 지원센터가 있다는 상황을 제시문에 보고 그 부분에서 비록 조금 미흡할지라도 지금 현재 있는 지원 제도 및 관련 센터 등도 홍보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식 개선 및 교육 방안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폭력 예방 교육 과정에 불법 촬영물 관련해서도 불법 촬영물도 폭력이고 범죄라는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촬영 자체뿐만이 아니라 시청, 소지, 방관 등도 모두 가해 행위라는 내용을 꼭 반드시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드닷 캠페인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카메라 렌즈에 스티커를 붙여서 불법 촬영을 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에 동조를 하는 것인데 많은 국민들이 관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피해자의 입장을 직접 경험해보는 형태의 교육이 보급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이버 폭력 해결 방안 중에서 모바일 앱 기술을 활용해서 사이버 스토킹 등의 피해를 직접 경험해보는 교육이 학생들에게 큰 효과를 불러일으켜 보았다고 들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상으로 야, 나 인터넷에서 이런 영상 봤는데 이거 너야? 이런 식의 메시지가 자꾸 온다거나 뭐 네이버 등 대표 포털 사이트 메인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등 가상으로 그런 시뮬레이션을 당하면은 더 실감나는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고 교육 강화입니다.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나 또는 대중교통 등 불법 촬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현장 근로자가
범죄 발생 현장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신고를 하고 대응을 해서 사회가 다 같이 문제 해결에 힘을 쓰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피해 예방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불법 촬영물 관련 개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몇 분이라는지는 알아요? 9분 20초. 어우, 네. 이거 어떻게 그걸 알았대?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질문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본인이 이 중에서 가장 요 불법 촬영물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대책인지와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저는 피해자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삭제 지원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등으로 삭제의 효율을 강화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촬영물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는 것, 이런 관련 2차 가해가 더 이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AI만 믿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당장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피해자가 신고를 좀 꺼리는 상황인데, 예, 뭐 신고하시는 분 그나마 그래도 뭐 AI가 됐건 뭐 일일이 뭐 사람이 찾아다니건 뭐 뭐라도 좀 지원이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게 좀 우선적으로 문제가 아닐까요? 네, 네. 신고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어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아니, 제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피해자가 100명인데 신고를 뭐 10명밖에 안 한다 그러면 90명의 불법 유통물은 유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10명 것만 예컨대 뭐 AI가 됐건 사람이 하는 게 과연 예, 다른 90명들의 촬영을 하거나 유포한 사람들은 별 상관없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피해자 지원도 물론 뭐 그것도 뭐 당연히 급한데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좀 빨리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우선되는지를 좀 여쭤봤어요. 네,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에 동참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의무를 부과하고 삭제까지는 조금 힘들더라도 당장 임시적으로 게시물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런 의무를 부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삭제 의무까지 부과하면 여러 가지 법적 책임도 있고 그러니 일단 블라인드라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빨리 만들자. 네, 그렇습니다. 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쓰신 것 중에 아까 해바라기 센터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여기다가 좀 접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해바라기 센터 내에서 불법 촬영물 관련해서 또 전담과를 만들고 불법 촬영물 피해자가 경찰 등에 신고를 한다면 해바라기 센터로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기존 인력들을 좀 이게 비슷한 성폭력을 하고 계시니 이것도 뭐 준 성폭력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서 이쪽에서 좀 논스톱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뭐 감사는 뭐 아유 좀 예의도 발라요 요즘 젊은이들은.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AI 관련돼서 이제 기술 개발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글쎄 뭐 지원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게 지원하는 걸까요? 그러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에게 자금 지원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현재 기술 개발이 아직 그 정도로 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서 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발전하려면 뭐 돈을 주면 뭐 알아서 발전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뭐 다른 방안은 좀 없겠습니까? 또는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국가에서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피해자 지원센터 아까 홍보 부족 얘기는 여기도 나와 있는데 아까 발표할 때도 그냥 홍보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얘기를 안 해주신 것 같아서요. 예를 들자면 뭐 예컨대 뭐 어떤 식으로 좀 홍보를 해야 좀 이런 잠재적 피해자분들께서 좀 경각심을 갖고 좀 신고를 좀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까? 잠재적 음, 일단 그 학교나 대학교 뭐 지자체 등에서 최대한 많은 곳에 관련 홍보물이나 홍보 책자를 배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피해자라면은 유포가 되었으면 해당 사이트를 좀 들락날락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온라인 사이트에다가도 홍보 배너를 넣으면 좋을 이런 것. 거는 이렇게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다가 이런 사진들이나 영상물을 게시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참고로 뭐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겠습니까? 누가 간 크게? 음, 제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여성들이 뭐 여성들이 피해 발생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난 거는 또 공중 화장실 등에서도 음,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음. 화장실 앞에 화장실 뭐 앞이나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음, 아름답습니다 위에 음, 함께 하고 또 제가 대중교통도 불법 촬영 다발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적었는데 음. 대중교통 지하철에도 관련 센터 홍보를 광고물을 부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야 15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은요? 너무 배운 것들이 정리가 안, 답지를 쓸 때도 음, 위에 현장까지 쓰고서 공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음, 답변 연습도 그렇고 답지 작성도 그렇고 음. 정리 면에서 음흠.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정리면서. 근데 좀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걸 고른 건 뭐 잘 썼다 이런 거가 아니라, 일단 어떻게든 좀 잘 좀 정리를 해보겠다며, 뭔가를 열심히 썼네, 뭐 이런 거. 특별하게 뭐 이런 건 없고, 뭐 소소하게 아까 뭐 좀 배우신 거 이런 거 하나 좀 넣고요. 대출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예를 들자면 국가가 하면 먼저 일단 하고, 예, 나중에 그 가해자들로부터 이제 부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방식, 그뭐 대출이라는 말은 여기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약간 그런 취지는 알겠고요. 기술 개발 지원, 이거 이제 여러분들 그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이죠. 이제 바로 그죠? 예. 정부가 사주면 되잖아. 이런 프로그램을 공공에서 사가지고 좀 쓸 수 있게 일단은 구매해주고, 예, 또에 이게 이런 AI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많이 학습이 필요해서 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요. 그죠? 당연하게. 예, 그 데이터의 확보 여부가 그 AI의 그 품질을 규정을 하게 만들어주는데, 여하튼간에 그러면 공공에서 갖고 있는 여러 것들 같이, 예, 뭐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협조를 좀 해서 좀 육성할 필요도 있고,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만 문제는 아닐 거잖아요. 전 세계 다 그럴 테니까 혁신적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거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인스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은 애들이라 거기서 보면 왜 포르노그래피가 되게 이제 이런 거 익명 거의 익명이죠. 익명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포르노그래피가 점령을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터링을 자체적으로 못하면 사람이 하면 이걸 감당이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보는 건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걸르는 그런 인공지능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걸 뭐 페이스북 같은 거 개발한 지가 한 3년, 4년 뭐 개발했다고 해서 적용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공지능한테 뭐 살색이 많이 나오면, 예. 살이 많이 나오거나 뭐 특정한 음향 효과가 있는 경우는 자동으로 알아서 블라인드를 하고 내리고 경고 메시지 보내고 이런 게 인공지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보면 아까 편집을 하면 못 쓴다라는 말은 그 컨텐츠를 보는 기술은 되게 하이테크한 기술이고요. 인공지능 중에서도 이미지를 분석해내는 기술은 되게 무서운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는 첨단 기술이고요. 어, 그거는 사실 포르노그래피만 걸러내는 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일이 그 중요한 입니다. 사진을 가지고 자동으로 뭔가를
판독해내는 시스템 그 자체는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로켓이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네? 사람이 계속 볼 수 없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다 찍어놓고 돌리면 뭐가 이동됐다는 걸 데이터화되고 예, 딱 지도에다 표시를 해줄 수 있으면 근데 그런 건 간단한 기술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참고로 좀 보시고 우리 거는 뭐냐 그러면 이게 파일명 그런 걸 고르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영상 같은 데다가 사진 같은 데는 내부에 정보가 있죠. 예, EXID 뭐 EXIF라고 해가지고 사진 같은 경우는 뭐 언제 찍었고 뭐 이런 기초적인 정보들이 파일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값을 검색해내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자르거나 붙여서 그 값이 삭제가 되면 못 찾아내는 거죠. 걔가 눈으로 보는 인공지능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죠? 뭐 그런 걸로 이해가 돼요. 아무튼 여기가 없어서 또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홍보도 이것도 마찬가지 타겟팅이 되게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쓰면은 무조건 타겟팅. 여성들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아요. 근데 대상으로 가든지 장소로 가든지 그죠? 예. 대상으로 가든지 장소로 가든지 그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사례들도 뭐 버스 광고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할 테고요. 또 대학도 되게 좋은 거,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교육할 때부터 이런 건 처벌이 되고 이런 건 이렇게 신고를 하고 누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이렇게 인생이 종쳤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우선 디지털 윤리교육, 그러니까 디지털 교육 중에 두 가지인데 윤리교육과 가짜를 개발하는 분별력, 그제 리터러시라고 말하는 두 가지인데요. 윤리와 문해력, 예, 문해력이라고 하죠. 문해력, 리터러시 영어로 하면.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인데 그것들은 사실 교육 과정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애들 안 가르치잖아요. 미적분은 가르치고 영어 문법은 가르치는데 예, 몇 가지 안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법을 안 가르치고요. 경제를 안 가르치죠. 그 다음에 윤리, 그러니까 디지털에 관련된 걸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 부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연결지어서 같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머지 거는 잘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대중교통 이렇게 좀 뭔가 디테일하게 적어보려고 애는 쓰시는 뭐 특별한 거는 없지만 뭐 열심히 썼네. 뭐 약간 이런 간지로 먼저 좀 부탁을 좀 드려서 들어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나중에 좀 답변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간 관리를 못 하셨어요. 그죠? 처음엔 좀 열심히 얘기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까 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무슨 말인지 알 거는 같은데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만 한 얘기처럼 되죠? 이거 가지고 거의 1분을 쓰셨는데 뭔가 막 설명을 해보려고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본인이 좀 정리를 필요해요. 쓰는 것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데서 효과가 있었더라. 근데 어디서 어설프게 보기는 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사례 같은 경우에는 메모를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땡땡 고등학교 땡땡 교육청에서 최근에 이런 걸 가지고 VR을 가지고 했더니 되게 효과가 있다는. 그러면 땡땡 교육청 뭐 키워드 몇 개 정도는 노트에다가 있어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받다 놓은 거는 하게 되면 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되게 보기는 봤는데 딱 뭔가 안 떨어지니까 쓰기도 참 뭐하고 애매하게 되는 구조들. 그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인 만큼 수학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노트에다가 키워드를 항상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레드닷 같은 경우는 답지 보시고 또 본 게 있어서 예전에 한 거긴 합니다. 잠깐. 예, 초창기 때 인천경찰서였나 부산이었나 아무튼 거기 있을 때 예, 붙이는 것. 근데 이것도 좀 현실성이 좀 없죠. 카메라가 워낙 커져가지고 폰에다가 붙이기도 힘들어. 이해했죠? 뭐 하여간 뭐 여튼 간에 그냥 취지 뭐 이런 것들은 좋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나름 그래도 구체적으로 쓰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선순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일부러 태클을 걸려고 드린 거기는 해요. 물론 기계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질문에 신고가 적으니 일단 그죠? 이게 우선순위일까? 그러니까 그 개인한테는 우선이겠지만 이게 정책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를 빨리 근절을 해야겠다. 그러면 어떤 게 먼저 중요할까? 이런 고민도 하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 지원은 필요한데 제 말씀은 그게 반드시 우선순위이냐 개인한테는 우선순위이나 정책적으로 당장에 이거를 와이드하게 근절하게. 그러니까 제 논리는 뭐냐 그러면 신고가 적으니 신고가 안 되면 만약 그렇게 유포를 하더라도 걸리거나 처벌받지 않겠다는 의식이 만연돼 있고 그러니까 엠번방 같은 애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해했죠? 앞에서도 제가 함정수사 이런 거 봤어요. 그루밍 같은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공부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예컨대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예, 이번에 그루밍에 산 것처럼 그래서 야 이거 괜히 뭐 어디도 올리고 뭐 팔겠다 이러다가 작살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 배웠단 말이에요. 못 써먹었을 뿐이에요. 나중에 A급 답지 만들 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교과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쓴 답지예요. B급, A급.
그걸 다시 꺼내놓고 넘기면서 아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게 하려 자꾸 이게 크로스오버를 계속 퓨전 뭐 크로스오버 막 그 뭐가 됐건 간에 넘나들기 갖다 붙이기 자꾸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쓸 거 뒤지게 많았어요 사실은. 여기서는 또 뭐 다는 안 되지만 아까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R&D 쪽 관련된 거 한두 줄 있어 보이게 쫙 팁스 이런 거 하나 적고 아니 뭐 안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자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직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 애들이 되게 수준이 높구나. 질문은 질문지 없어서 팁스가 뭐야라고 안 물을 수 있지만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초를 잡아준다는 생각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여러분 답지를 가지고 조금 넘나들어서 아카이빙을 잘 만들어 주시라. 이 정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분 박수 박수. 네 고생했습니다. 자 다음.